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앞으로 3년간 생기는 돈이 무려 140조 원이라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현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자사주 매입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요.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시간 저녁 9시 반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죠. CPI 지수가 발표가 되자마자 주가가 폭락하는가 싶더니 아니나 갑자기 장중에 주가가 또 급등을 해버렸어요. 실로 정신병자와 같은 무서운 움직임을 보였던 하루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주가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과 정보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금융주 그리고 에너지 주식들이 많이 오르면서 다우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S&P 500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죠. S&P 500은 나스닥에 더 큰 영향을 받아요. S&P 500에는 나스닥에 포함된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금리도 오르고 유가도 올랐어요. 전반적으로는 증시에 안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금리가 오르면은 기술주들의 하락이 심하고 유가가 오르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질 때가 많았는데 오늘은 웬걸 아주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개장 전부터 CP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시작하자마자도 한 2시간 동안은 정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뉴욕 시간 오전 11시를 넘으면서 극적의 반전을 보여주면서 크게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개장 전에 나온 미국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죠. 전년 동월 대비 8.2% 상승을 했어요. 예상치는 8.1% 상승이었는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근원 CPI는 더해요. 6.6%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최대 상승치라고 합니다. 자, 여전히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데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금리는 당연히 올라야 되겠죠. 물가가 오르면 금리는 오르는 거니까. 자, 2년물 국채금리도 4.53%까지 오르고 10년물 국채금리도 4%를 장중에 넘겼었어요. 자, 미국 채권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큰 폭의 반등이 일어났겠다. 자, 오늘 장을 보면은요. 정신병자와 같은 시장의 움직임에 그렇게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게 여실히 느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오해는 주가가 많이 싸졌다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관심이 없던 물건도 마트나 백화점에서 50%, 60% 박인 세일하면 손길이 가고 자기도 모르게 사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S&P 500 지수의 하루 등락폭은요, 코로나 발발했던 2020년 3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컸어요. 그만큼 드라마틱한 오늘 증시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요. 나스닥이 모처럼 장대 양봉을 기록했습니다. 추세 반전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 종목별 등락률을 보면 다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금리가 계속 치솟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 금융주들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유가도 오늘 반등하면서 에너지 주식의 상승이 컸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함께 IT 주식들도 많이 올랐어요. 이 기술주들. 특히 최근에 하락이 심했던 반도체 영역도 엔비디아가 4% 정도 상승하면서 큰 반등 보여주었던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정말 그간의 하락을 상당히 만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그전 저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과 이 부분들을 다 넘어서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 거래량도 크게 터졌어요. 자, RSI 지수 역시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의 반전일까요? 자,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은 그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나스닥의 월봉 차트를 봤을 때는 제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라고 했고 10월달 월봉을 보면 이렇게 십자형이 나오면서 밑꼬리도 길게 달렸어요. 뭔가 반등의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금 봉의 형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50개월 이평선에 닿을 때는요, 코로나 상황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상황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50개월 선에 가까워지면 대제 상승 이렇게 나왔던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싼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희망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일봉을 보자면 나스닥보다는 여기 다우존스가 좀 더 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추세의 반전이라면 지금 뭔가 기술주보다는 가치주가
좀 더 나은 모습을 앞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예고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뭐 금융주라든지 에너지 주식들 뭐 이런 주식들이 당분간 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반전 추세였다면 자, 그런 것을 예고하는 이런 기술적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CPI 지수가 발표되기 하루 전에 미국 PPI 지수,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죠. 이는 도매 가격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PI 지수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PPI 지수가 예측치보다 0.1%포인트를 상회하면서 뭔가 높은 PPI 지수를 예고를 했었죠. 자, 아니나 다를까 자, 예측치는 8.1%였는데 실전 8.2%가 나오면서 PPI 지수와 비슷하게 0.1%포인트 좀 더 높은 실제 수치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PPI 지수도 떨어지는 만큼 이 CPI 지수도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은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8%대 이상의 높은 물가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트렌드는 좀 더 약화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역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근원 CPI, 코어 CPI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코어 CPI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8월달 코어 CPI 예상치는 6.5%였습니다. 근데 실제 6.6%가 나오면서 예측치보다도 높았고, 문제는 이 트렌드예요.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역시 코어 CPI라는 거죠. 코어라는 겁니다. 자, 코어 CPI라는 거는 에너지와 푸드, 음식료를 제외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서비스와 굿즈를 뜻하는 건데, 특히 서비스 부분에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에너지인 녹색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죠. 특히 9월 달에는 유가가 80불대 뭐 초중반을 보이면서 많이 낮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는 많이 떨어졌고, 푸드 역시 그렇게 상승률이 크진 않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뭐 굿즈, 그러니까 재화의 가격, 제조업에서 나오는 물품의 가격은 떨어지더라도 문제는 역시 서비스라는 거죠. 서비스와 관련된 일자리들의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쪽 인력들의 임금이라든지 리오프닝이 되면서 아무래도 사람들의 수요가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데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서비스 쪽에 상당한 물가 상승 압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연준이 주목해서 보는 물가는 역시 코어 CPI, 코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코어 CPI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한, 자, 연준의 정책 변화, 피벗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1월 2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아마 0.75%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연말까지는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 그런 주식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제가 지난 방송에서 테슬라라는 기업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모델 Y는 지금 선진국 자동차 시장을 지금 석권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다른 내연 기관차 할 것 없이 계속해서 1위를 이제 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폭스바겐 골프와 같은 국민차를 제치고 지금 차량 판매 1위에 9월 달에 등극을 했었죠. 자, 이런 테슬라인데 가치는 그대로이가 성장 중인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보시면 2023년 그러니까 포워드 EPS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지금 포워드 PER은 36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기준으로는 50배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내년에는 EPS가 더 상승할 전망이기 때문에 내년 EPS 기준으로는 36배까지도 떨어진 상황이에요. 자, 이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폐쇄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20년에 보면은 거의 비슷한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이렇게 PER이 많이 떨어졌어요. 자, 이에 따라서 워낙 주가가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주 친화적인 회사라고 하면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고려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워낙 많기 때문이죠. 자, 테슬라의 이사에는 18빌리언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 자,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5조 원에 육박하겠죠. 자, 이런 현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낙 지금 주가가 싸고 미국은 주주 친화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으로 또 유명한 증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게리 블랙은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유명한 구루이자 테슬라 주식이 포함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펀드 운영 회사의 CEO이기도 합니다. 게리 블랙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 회사는 퓨처 펀드라는 회사인데 이미 ETF로 상장도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펀드 회사의 CEO니까 충분히 테슬라 이사회에 이런 편지, 이메일을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메일을 썼는데요. 현재 테슬라 시총이 695빌리언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 이사회에 한 10빌리언 정도 바이백,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이렇게 썼는데요. 현재 테슬라는 2분기 말 기준으로 한 18.9빌리언 정도의 캐시를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빚도 없고 현재 투자 적격 등급으로 신용 등급도 상향이 됐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주 우량한 상황에서 PER이 뭐 포워드 PER 기준 37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한 10빌리언 정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2022년 기초연금은 17빌리언 정도가 됐었는데, 자, 올해 연말 되면 29빌리언까지도 증가할 예정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뭐 50빌리언까지 현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실로 엄청난 현금 보유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 뭐 영업이 잘 되기 때문에, 현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으로부터 이런 현금이 계속 창출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시총이 695빌리언이고 나중에 뭐 1년 후에도 50빌리언 정도 현금이 생기니까 10빌리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이를 또 소각을 하겠죠. 주식을 없애버린다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의 기업 가치, 이익이자 어닝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이익과 어닝은 계속 증가하거나 그대로예요. 자, 이런 만약에 그대로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주식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그 주식의 희소성이 증가한다는 거죠. 숫자가 작다는 것은 희소성 증가를 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다이아몬드라든지 히토류라든지 이런 금속과 원자재가 비싼 이유는 희소하기 때문이죠. 자, 그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자사주를 테슬라 경영진에서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게 되면 주식수가 감소를 하게 되고, 자, 이는 주당 순이익의 상승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이익은 그대로인데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EPS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인데 EPS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상승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은 뭐다? 주가 상승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를 응원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으니 코간 레오입니다. 레오 코간은요, 개인 주주로서는 3대 주주예요. 엄청나게 많은 주식수를 가지고 있는데 무려 2280만 주라는 실로 어마어마한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레오 코간은요, 게리 블랙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지금 PER이 계속 떨어지는 압력을 받고 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풀려면 바이백밖에 없다.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어닝이 2배 증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 방어를 하려면은 PER을 올리든지 당연히 어닝을 올리든지 두 가지인데, 자, 2배 어닝을 지금 당장 일으키기는 쉽지 않죠.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차량을 뭐 2배 이상 팔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는 바이백밖에 없다는 건데 좀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서사적인 표현을 겉들이면서 뭐 일론 머스크가 좋아하는 표현이죠. 뭐 게임과 같은 표현입니다. 뭐 테슬라라는 주식,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먹구름으로부터 쏟아지는 날카로운 칼날을 막으면서 방어를 하고 있다, 뭐 우산으로 방어하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힘든 상황이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죠. 자, 우리 개인 투자자 테슬람들은 테슬라 불 세력으로서 겁을 먹지 않고 있다, 하나도 겁먹지 않고 있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데, 자, 이에 일론 머스크는 노티드, 그러니까 잘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짧고 굵게 표현을 했는데 충분히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저번 AI 데이 파트 2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테슬라라는 회사는 공개되어 있는 회사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주주들이 원한다면 나를 언제든지 자를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주주 말들을 잘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실제로 테슬라는 자사주 매입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넘쳐나는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넷인컴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영업에 따른 이익이 계속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자, 올해 영업으로 뭐 15조, 그러니까 15빌리언을 번다면은 내년에는 28빌리언, 내후년에는 43빌리언, 62빌리언, 82빌리언. 그러니까 2026년에는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연에 100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회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뭐 감각 상각이라든지 공장을 세우는 데 필요한 캐펙스 같은지 이런 것들을 빼더라도 프리캐시 플로우가 2022년부터 2026년 5년 동안 뭐 172빌리언 정도가 발생할 예정이에요. 실로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200조 원이 넘는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테슬라니까 충분히 뭐 10빌리언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겠죠. 자, 아까 게리 블랙이 테슬라 이사회에 보냈던
이 이메일을 이 요청서를 살펴보면요. 자세히 뜯어보면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밑줄 친 부분들만 살펴보면요. 자 게리 블랙이 운영하고 있는 퓨처 펀드라는 ETF 이 회사는요. 테슬라를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현재 주가는 2023년 포워드 EPS 기준으로 봤을 때 37배로서 거의 코비드 상황 때와 비슷한 너무나도 싼 주가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기회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퓨처 펀드에서 테슬라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테슬라를 엄청나게 자세히 조사했겠죠. 그러고 보니까 테슬라는 550불까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지금 능력이 있다. 1년 안에 550불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퓨처 펀드예요. 그리고 현재도 18.9빌리언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인데 2023년에는 20빌리언이 더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로 이게 두 개 더하면은 50조 원이 우리나라도 50조 원이 훌쩍 뛰어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10조 원, 14조 원 정도 충분히 자사주 매입 소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이 크게 와닿더라고요. Next 3 years, we estimate Tesla will generate 100 billion in free cash flow. 자, 앞으로 3년 동안 테슬라는요. 100빌리언에 달하는 프리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현금을 창출할 것이다. 남는 현금이죠. 장사를 하고 투자를 하고 모든 빚을 갚아도 100빌리언이라는 돈이 남는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우리나라 돈 140조 원이에요. 무려 140조 원. 따라서 한 3년 동안 한 10빌리언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하자라는 거죠. 자, 10빌리언 정도 해도 앞으로 100빌리언 정도 벌 거니까 테슬라에게 있어서 재정적인 영향이 전혀 없다는 거죠. 노 임팩트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테슬라의 이사회, 테슬라의 경영진들은 주주들을 생각해 준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10빌리언 자사주 매입한다고 해서 지금의 이런 강력한 매크로 환경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연준에서 이렇게 급속도로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을 줄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수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게 만들고 있는데 10빌리언 정도 한다고 해서 주가 부양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파워풀 시그널을 준다는 거죠. 자, 시장 참가자들 그리고 테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회사 주식도 챙기고 있고 개인 주주들의 정신 건강을 챙기고 있다. 안심하라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테슬라보다도 현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회사도 계속해서 바이백 스트래티지를 구사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3.8%, 구글도 3.3%, 마이크로소프트도 1.5%에 달하는 자신의 시가총액에 달하는 그런 자사주 매입을 계속해서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넘쳐날 현금이 있는 테슬라 그리고 현재 가격이 이렇게 많이 싸진 테슬라 앞으로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0불대 초반은 너무나도 싼 주가예요. 코로나 상황에 준하는 주가라고 퓨처펀드의 게리 블랙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저 역시 지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하락에 너무 고통받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향후 1년, 향후 2년만 보더라도 충분히 앞으로 호재가 많고 자 이렇게 크게 돈을 벌 테슬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어제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닉네임도 퍼퓸 세일즈맨으로 바꾸면서 10,000병에 가까운 이 보링 컴퍼니에서 출시한 향수를 팔았다라고 했는데요. 벌써 2만 병이 또 넘었다고 합니다. 단 하루 만에 10,000병을 더 팔았어요. 미국의 인싸들의 향수 판매량을 보면 저스틴 비버 가수죠. 3주 만에 3밀리언의 향수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2만 개 향수를 판매했다는 거는 2밀리언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는 건데요. 하루만 더 있으면은 저스틴 비버만큼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스틴 비버가 3주 만에 판 거를 일론 머스크는 단 3일 만에 판매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인싸력이 저스틴 비버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비욘세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3년간 400밀리언이면 충분히 이러한 트렌드면은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1밀리언씩 팔면은 365, 1년에 365밀리언도 팔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이런 영향력은요, 나쁘게만 볼 건 아니에요. 물론 간혹 뭔가 정제되지 않는 듯한 뭔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해서는 안 될 말 같은 것도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심란하게 합니다만 테슬라 경영에 있어서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